8,400만 년 전, 많은 현대의 포유류, 조류, 곤충 집단, 심지어 최초의 꽃 식물들도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공룡들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고요. 소행성이 오기 전까진 약 2천만 년이 남아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냥꾼인 티렉스는 공룡의 왕이 되죠. 그러다가 지구도 12도 기울어요. 우리 지구를 트러플 초콜릿으로 생각해보세요. 껍질은 딱딱하고 중간은 반고체 물질이 있는 점액성이에요. 맨 위층의 딱딱한 표면은 퍼즐과 같은 구조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륙과 바다가 이 판 위에 올라가 있죠. 8,400만 년 전 멘틀과 지각이 지구의 외핵 주위를 회전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이걸 우주에서 볼 수 있다면 행성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오늘날의 뉴욕을 플로리다가 있는 곳으로 옮겼을 거예요. 우리의 행성을 회전하는 팽이 같다고 해보죠. 윗부분의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었다면 완벽하게 돌 거예요. 그런데 무게의 일부를 한쪽으로 이동시키면 기울게 되죠.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태양계보다 오래된 물을 마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물이 45억 년도 더 오래전에 일종의 우주 구름에 떠있던 얼음 입자들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호수가 항상 평화롭고 마음을 느긋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표면 아래에 폭발해서 표면으로 솟아올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산가스가 있을 때 일어나요. 지구의 자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지고 있어요. 매년 달은 우리 행성으로부터 약간의 에너지를 얻어 천천히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인해 우리의 하루가 길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천천히요. 100년마다 약 1.4밀리초로 진행 중이죠. 공룡이 있었을 때 하루는 23시간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행성은 한때 보라색이었어요. 한 이론에 의하면 고대 미생물은 태양을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에 의존한 게 아니라 다른 분자에 의존했다고 해요. 이것들은 초록빛을 흡수하고 멋진 보라색빛을 반사했죠.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마다 8만 1,000조 원 이상의 금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물속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입자의 형태로 말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예요. 태평양의 해수면 아래 11,000m 지점에 있는 곳이죠. 하지만 바다에 가려지지 않은 가장 깊은 곳은 남극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두껍고 깊은 얼음층 밑에 숨겨져 있죠. 해수면 아래 2,500m 이상 더 내려가죠. 우주에서 우리 행성에 떨어지는 먼지가 매일 60톤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출근하는 동안 이 우주먼지를 꽤나 많이 들이마시고 있을 거예요. 먼지, 해성에서 나온 작은 입자, 운석, 그리고 다른 우주 천체에서 온 것들이죠. 에티오피아 델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이에요. 1960과 1966년 사이 기온은 섭씨 41도였고 심지어 겨울에도 평균적으로 37도까지 올라가요. 8분 30초. 이것은 햇빛이 태양에서 우리 행성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빛이 명왕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교하면 짧은 편이죠. 5시간 30분 걸리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담수의 거의 70%는 빙산과 빙하에 저장되어 있어요. 지구 전체 물의 96% 이상이 바다에 있죠. 지구는 일종의 큰 자석과 같아요. 내핵은 사실 액체철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고체철로 만들어진 구체예요. 밀도와 온도의 그 모든 변동과 변화로 인해 일종의 힘이 생겨 철의 전류가 생성되죠. 이것은 행성의 회전과 일렬로 정렬이 되어 함께 자기장을 형성해요.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지만 지구에만 약 3조 그루의 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무의 나이테만 보고도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주어진 연도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도 알려주죠. 이 나이테가 얇으면 가뭄이 들었었고 나이테가 두꺼우면 우기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구는 바위도 걸을 수 있는 마법의 행성이에요. 적어도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 있는 몇몇 바위들은 그래요. 돌들이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게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죠. 그중 가장 큰 바위는 460m 길이까지 흔적을 남겼어요. 바닥이 매끄러운 바위는 주변을 배회하는 반면 표면이 거친 바위는 직선 자국을 남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고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99.99%는 빈 공간일 뿐이에요. 원자는 그냥 매우 작은 핵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자 구름이에요.
이 전자들은 입자이지만 파동처럼 작용하죠. 이것들은 한 곳에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확률로 분산되어 있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원자의 빈 공간을 빼면 인간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설탕 큐브만큼의 부피처럼요. 지각 운동 때문에 호주는 매년 7cm씩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호주는 다른 곳보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대륙 지각판 꼭대기에 있어요. 태양의 밝기 수준에 도달하려면 40만 개의 달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많은 것 같이 들리지만 달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의 밝기는 태양, 달, 지구의 정확한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는 원래 2개의 달이 있었어요.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들은 지구를 향하고 있는 달의 면이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낮은 반면 다른 면은 훨씬 두껍고 딱딱하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론에 따르면 두 번째 달이 그 두꺼운 면과 충돌한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2의 달이 아직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똑똑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우주체가 아니라 지구 궤도에 이끌린 작은 소행성일 수도 있어요. 공기는 대부분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78%가 질소예요. 가파른 바위를 보고 싶다면 캐나다 아우위투크 국립공원에 가보세요. 이곳의 가장 크고 가파른 돌출부는 105도로 1220m의 바위가 있는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가파른 절벽이 있어요. 1985년 4명의 미국 남성팀이 마침내 정상에 올랐죠. 그전에는 30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이들이 올라가는 데는 33일이 걸렸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는 세계 4대 대양이에요. 5번째는 남양으로 확인되어 주변의 대륙이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남극 해류에 의해 정의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 해류는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와 남극이 분리되었을 때 생겨났다고 해요. 이것으로 물은 아무런 방해물 없이 바다 밑바닥 주변까지 흘러요. 빙하와 빙상이 녹는다는 건 바다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해저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액체에 여분의 무게를 더해서 가라앉게 만들죠. 지구의 표면은 약간 단단하고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5억 년마다 재생의 과정을 거쳐요. 지각판은 서로 충돌해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에 압력을 발생시켜 그 압력이 화산을 활성화시키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게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재생하고 대체하는 결과를 낳아요. 마치 우리 몸이 피부세포를 재생시키고 오래된 걸 새로운 걸로 대체하는 것처럼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 중에 지구만이 우리가 지각판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표면으로 부서진 유일한 외부 지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해구와 산을 형성하게 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고 또한 지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바다에 사는 미세한 식물들이 죽으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잔해들은 우리 행성의 내부로 들어가 재활용되고 결국 대기 중으로 가서 우리 행성이 과열되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인 금성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요.